박대기 기자의 경제대기권 매주 선보이고 있죠. 박대기 기자가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서서 진행하는군요. 어떤 얘기합니까, 오늘은? 네, 정부가 바쁜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예. 몇 시간 일하고 또 얼마나 쉬는지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취재를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일터 사정이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다를 것도 같아요. 어떻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노조가 강한 대기업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가 현대차 킹산직입니다. 현대차가 10년 만에 생산직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생산직이란 공장 노동자를 가리키는데요. 지원자가 몰리면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킹자를 붙여서 킹산직이 된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임금뿐 아니라 고용 안정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노동 시간을 봐도 그렇습니다. 12년 전에는 2,600시간이 넘었는데 네. 최근에는 1,800시간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현대차는 52시간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벌써 노동 시간을 선제적으로 감축을 했고요. 노사 합의로.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주 40시간이 안 되는데 이건 이제 휴가를 감안해서 그런 거고요. 예. 최대 69시간이 허용되더라도 이 노사 합의로 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처럼 노조가 강한 곳에서는 이 노조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현대차처럼 노동조합의 어떤 힘이 강한 곳은 그렇다고 하지만 다 현대차 같지는 않을 것이고 네. 그럼 다른 일터는 어떨 것이냐? 예,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30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을 보면요. 1.6%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정부 안대로라면은 뭐 이렇다 하더라도 노동자 대표를 뽑아서 합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 노동자들의 뜻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 우려가 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정부 입장은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을 하고 또 몰아서 쉬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염려나 의구가 계속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도 그런 거를 물어봤고요.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답변을 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인데요. 회장 나오라는 MG입니다. 이 장관이 최대 69시간 허용을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네. 어떤 맥락에서 한 말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새 MZ 세대들은 뭐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뭐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적극적인 그 권리 의식이 이 법을 실효성 있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발언의 취지는 젊은 세대는 권리 의식이 높고 정부도 적극 단속을 할 테니 악용 사례가 줄일 수 있을 거란 말인데요. 네. 그런데 과연 MZ 세대라고 해서 직장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네티즌 사이에서는 논란이 됐습니다. 예. 양대 노총도 이 69시간 허용을 반대하고 있고요. 또 젊은 층인 MZ 세대를 대변하겠다는 그런 노조도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역사퇴행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노동조합은 저렇게 다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최대 69시간 제도가 도입이 되면 야근 수당 같은 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더 선호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근 수당 받으니까 괜찮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문제는 다음 키워드인데요. 공짜 야근입니다. 야근을 해도 따로 수당을 새로 청구할 수 없는 그런 직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포괄 임금제가 도입된 곳인데요. 네. 드문 일이 아닙니다. 4년 전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런 포괄 임금제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포괄 임금제가 도입된 곳은 그러면 왜 아까 박 기자가 얘기한 대로 공짜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포괄 임금제는 그 노동 시간 계산이 어려운 곳에서 적용이 되는데요. 예. 야근 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미리 이제 임금 미리 줬다. 미리 받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네. 문제점은 새로 돈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잦은 야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주당 52시간으로 야근을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제한이 되게 되는데 네. 69시간까지
69시간 허용이 도입이 된다면 근로 시간이 늘어나면 예, 네. 그럼 52시간 제한이라는 어떤 보호 장치조차 사라지기 때문에 예. 더 많은 야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바쁜 주에는 그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포괄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장 일터에서는 저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인식은 하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도 이 포괄임금제 남용이 문제라는 점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예. 이달 안에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포괄임금제가 많이 적용되는 곳이 IT 기업들입니다. IT 기업들은 52시간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이른바 판교의 등대라고 하면서 심야에 환하게 불을 밝힌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장시간 노동이 출생률마저 낮춘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 주 박대기 기자의 경제대기권, 예, 정부가 발표한 최대 69시간 노동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